사실 제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입니다. 제 친엄마는 제가 초4 때 아빠가 출장이 잦은 탓에 자리가 없는 동안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하고 바람이나 아빠랑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탓에 저와 제 동생은 오랫동안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엄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보다 훨씬 자상하고 매우 상냥하신 분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겠지만 저와 동생은 새엄마에게 바로 엄마라고 부르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좋은 인식과 또 엄마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인지 얼마 안 가 새엄마에게 바로 엄마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니었죠. 동생은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아이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저와 달리 엄마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엄마랑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엔간한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들은 다 겪는 당연한 일이니까. 저도 새엄마도 동생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친가 쪽 어른들은 그런 동생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말할 용기가 안 나도 이제 엄연히 엄마인데 엄마라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맥까지 들어가면서 동생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눈치를 주니 바로 꼬리를 내리셨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종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새엄마, 아니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괜시리 자신 때문에 동생이 집안에서 그렇게까지 혼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에 엄마랑 저는 둘이서만 어느 고깃집에 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네 동생에게 인정 못 받은 것 같아. 네 동생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항상 챙겨서 식탁에 놓고 일부러 문자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려운지 쉽게 엄마라고 안 하네. 그 말에 저는 한편으로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답답했습니다. 엄마, 걔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하는 건 다 겪는 당연한 일이에요. 걔만 이상하게 여겨서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 어려웠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탓에 아주 가까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도 엄마라고 쉽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동생이 전에 친척들에게 이 문제로 혼이 나고 엄청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엄마는 놀랐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눈에는 애가 상당히 쌀쌀맞고 냉정해 보이는지라 울 것 같지 않아 보였대요. 걔가 사실은 엄청 강한 척하는 무진장 여린애라고 말해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고 걱정이 덜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엄마가 이 이야기를 아빠는 물론이고 친가 친척들에게 말해줬는지 다들 동생을 혼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직접 엄마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카톡으로는 엄마를 엄마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발전이면 엄청 큰 거라고 많이 기뻐하셨네요. 엄마,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더 잘 지내봐요. 저는 중학생 여자이고 동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입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있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가 가장 아끼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2명과 오픈 채팅을 하며 사는 곳이 가까워 몇 번 만나기도 했던 중학생 언니들 6명입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요. 제 여자친구와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사는 곳도 버스로 약 20분, 학교도 바로 옆 학교인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랜선 연애를 하다가 서로의 감정과 사는 거리 등이 실연도 좋을 것 같아 실연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 친구 2명, 동시에 인연이 있는 언니들 6명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였잖아요. 여친한테 빼빼로를 받아서 저희 반 단톡방에 자랑을 하려고 나 빼빼로 받음 부럽지? 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내 여친이 빼빼로 좀 부럽지?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당시에 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반 29명 중 14명이 그 톡을 봐버렸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지만 역시나 본 친구들이 많아서 질문 세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빼빼로데이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반에서 겉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외로 친구들은 그건 뭐 취향이지 라고 하며 단톡방 공지도 우리 7반은 땡땡이의 사랑을 응원해 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쪽팔리기도 했지만 여자가 여자랑 사귀는 동성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내치지 않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은 그걸 당당하게 말할 생각을 했냐며 대단하다고 또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은 저와 같이 동성연애를 하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이 대부분의 멤버로 구성된 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커밍아웃 했다가 은따도 당하고 반에서 겉돌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절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제 친구들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좋아하지만 딱 한 동물, 진돗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계기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약 5살쯤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맞벌이시고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는 한창 공부할 나이라 집이 가까우셨던 외할머니가 2살 어린 사촌 동생을 등에 업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절 보살펴 주셨어요. 그날도 어린 저의 성화에 집 앞 놀이터로 나갔고 전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며 점점 꼬지리가 되어가던 그때 우리 동네에 제정신이 아닌 아저씨 한 명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사만 해도 욕을 엄청 하거나 때리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 진돗개를 끌고 산책을 나왔다가 제가 노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 충성심 높은 개에게 절 물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그래도 몸집이 작았던 전 그대로 진돗개한테 물릴 뻔했는데 사촌 동생을 같이 벤치에 있던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절 끌어안아든 할머니 덕에 전 무사했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 당시 전치 4주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시는 와중에도 끝까지 절 지키셨고 경찰이 오며 간신히 저와 할머니는 구조됐죠. 그 아저씨랑 걔는 나중에 커서 들으니 걔는 죽였고 그 아저씨는 가족들도 포기해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 끝까지 지켜주시던 할머니는 지금도 저만 보면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하시며 20년도 넘게 지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절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할머니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개에 물리고 다쳤는데 나 안 미웠어? 하면 할머니는 항상 그래도 늙은 내가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우리 강아지가 물렸으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하염없이 제 손과 볼을 쓸어주신 할머니에 전 항상 감동 진행 중이랍니다. 오늘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 중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이 아주머니의 큰딸은 15살이었는데 아주머니 큰딸은 아주머니에게 뭐 좀 사게 돈 좀 달라는 말을 자주 했고 당연히 그때마다 아주머니와 큰딸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학교가 있는 사이 딸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데 큰딸의 책상에 큰딸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화장품이나 유명 가수 음반 같은 게 놓여있고 옷장엔 처음 보는 옷들이 잔뜩 있는 거였습니다.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산 거지? 큰딸이 오자마자 큰딸을 추궁했지만 그냥 친구네 가게 일 도와주고 받은 용돈으로 산 거라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지만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는 평소 어디 잘 안 다니는 큰딸이 요즘 들어 외출이 잦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큰딸이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걸 본 아주머니는 몰래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간 곳은 근처 지하철 광장 앞이었고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저만치서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큰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큰딸과 남자는 친근한 듯이 대화를 나누다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아주머니도 몰래 커피숍으로 따라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몰래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동안 이 남자가 큰딸을 만나면서 용돈이라면서 5만원, 10만원씩 쥐어줬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안 아주머니는 1차로 빡쳤지만 일단은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큰딸에게 웬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이 옷으로 갈아입고 오면 용돈을 더 준다고 했고 신나서 쇼핑백을 받아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빛의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입고 나온 옷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복이었고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이 남자는 큰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엽다면서 볼도 꼬집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차로 빡쳐버린 아주머니 더 이상 참질 못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 남자를 마구 때리셨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어린애한테 네가 인간이야? 오늘 내가 폭행죄로 콩밥 먹는 한이 있어도 너 죽이고 간다. 메뉴판에 플라스틱으로 정신없이 때리셨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저씨 아니었으면 과장 안 하고 진짜 살인 날 뻔했답니다. 이 셋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인간들이 울먹이면서 자주 쓰는 멘트 있죠?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어진 아주머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주변에 다른 경찰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형사님께 내밀었고 그걸 본 아주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이 남자가 지금보다 약간 젊었을 적의 모습과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아주머니의 큰딸이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을 찍은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1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하나뿐인 딸을 잃었는데 자기 딸이 생각나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렀던 옷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11년 전에 잃은 딸과 정말 똑같이 생긴 아주머니의 큰딸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주머니의 큰딸이 자기의 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큰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큰딸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용돈을 쥐어주던 게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큰딸에게 입혔던 교복은 살아생전 자신의 딸아이가 입던 교복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딸 같아서 그랬던 거죠. 이런 속사정을 알았는데 어떻게 욕하나요? 결국 아주머니는 선처를 해주셨고, 남자 역시 자신을 폭행한 건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의 큰딸은 밖에 잘 나돌아다니지는 않게 됐고, 이 남자는 이사를 간 건지 그 이후로 동네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정육점에서 늘 고기를 사가는 라오타이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폐지 수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폐지 수거로 받는 보수로 돈을 받은 뒤 늘 고기를 사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폐지 수거로 받는 돈은 사실 위조 지폐였고,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라오타이 할머니는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늘 고기를 사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인 다키양은 그게 위조 지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할머니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할머니께 고기를 주었다. 그걸 본 다키양의 아내는 라오타이 할머니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키양은 아내를 말렸다. 왜 신고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다키양은 답변을 늘 피하기만 했다. 아내는 계속된 물음에도 남편이 피하자 무슨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남편의 말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더 이상 고기를 사러 오지 않자 다키양은 마을 사람들에게 라오타이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라오타이 할머니가 며칠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무 연고도 없던 할머니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간 다키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 모습을 보던 아내는 다시 한 번 더 다키양에게 라오타이에게 대했던 행동의 이유를 물어봤고, 다키양은 그제서야 이유를 알려줬다. 사실 라오타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계모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라오타이는 어린 다키양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고 다키양도 라오타이를 좋아했었다. 그러나 불임이었던 라오타이는 가족들에게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구박을 받고 쫓겨났다. 다키양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라오타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라오타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정육점을 운영하던 다키양이 우연히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라오타이를 보게 된 것이다. 시력이 안 좋은 라오타이는 자신이 보수로 받는 돈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모르고 위조지폐로 고기를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키양도 힘겹게 정육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타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키양은 고기라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위조지폐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위조지폐를 눈 감아준 것이었다. 다키양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라오타이의 명복을 빌었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간 라오타이를 위해 정중히 합장을 했다.